이제 뭐 금리 인상 멈추는 시기 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어렵겠지만 이전 어떤 변수가 그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 멈추는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예상되는 금리 상단 이 정도가 그냥 뭐 보수적으로 하셔도 되고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빅스텝 하면 상단이 4.5%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거의 상단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국내는 지금 한참 따라가야 되니까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혹자는 금리와 관련돼서 국내가 따라가긴 하는데 조금 천천히 갈 확률도 열려 있다. 왜냐면 그런 의견이 지금 많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. 그 의견은 왜 그러냐면 미국 쪽이 12월 이후에 천천히 갈 예정이잖아요. 그러면 한국은행도 미국을 물론 따라가야 되긴 하는데 벌어지긴 벌어집니다만 천천히 간다는 게 확정이 되잖아요. 그 순간 한국은행도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. 천천히 따라가서 어느 순간에 맞추면 된다 쪽으로 가는 거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단은 내년까지 해서 뭐 4% 수준이 최상단 정도로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 올려도 베이비 스텝으로 소폭 올리는 것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거기에 미국 쪽에 이제 점도표도 보시면 2024년 정도부터는 인하 가능성도 높아져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. 근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가이드가 확실해진다는 거죠. 지금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상단을 어디까지라고 열어놓지 않겠어라고 했다면 내년부터는 물가가 일정 수준 잡히기 시작하면서 상단에 대한 가이드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. 그러면 불확실성,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면 확실해진다 정도에서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열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정부가 9억 원 수준까지 안심 전환 대출 그 한도를 높이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최저 금리를 4% 이하 대출 금리를 맞춰서 사실 9억 원 이하 수준까지 커버를 해버리면 서울 쪽 빼고는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사실 그 가계의 그 금리에서 부담이신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생긴다는 거예요. 자, 지금 뭐 아까 좀 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또 우리나라는 뭐 이제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한 4% 정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기준 말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? 일단은 은행권에 따르면 일단 KB국민이나 신한하나 우리 등 이제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이제 4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형이 연 5.16에서 7.646 그리고 혼합 근데 고정형이 5.35에서 7.374 그리고 상당히 10% 중반 육박하거나 이미 훌쩍 넘어섰죠. 그리고 어쨌든 이 연준이 이제 올릴 것으로 보니까 이제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1% 벌어졌으니까 한국도 24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기준금리 추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10월에서 이번에 두 번 연속 비스텝, 그러니까 0.5% 이상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.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시장 추가 인상률이 고사를 받을 거 주담보 최고금리가 연 8%로 수준을 얻게 되면서. 이제 주택담보금리가 이제 주담대 금리가 8% 넘어서 2008년 금융위기 약 14년 만에 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14년 만에 일이다 보니까 새로 그러니까 2030이라든가 아무래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.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부딪힐 것이다. 그러니까 IMF를 경험했던 세대 같은 경우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2030 같은 영끌 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